오른쪽 그림과 참변 길이 6인 정오각형에서 이게 선을 이제 대각선 형태로 좀 그은 거죠. BP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뭐를 먼저 고민해야 되냐면 여기서 합동인 도형이 많이 만들어져요. 합동인 도형. 여기다 보조선 하나를 이렇게 그어봤을 때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요. 그럼 이렇게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럼 이변 길이가 당연히 6이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BP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길이를 x라고 두도록 할게요. 됐나요? 네, 그냥 여기다 두도록 할게요. 보기 불편하니까. 얘를 x라고 둬요. 그럼 여기는 이만큼의 길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도 x가 되는 거 이해될까요? 이게 이등변 삼각이거든요. 이게 108도를 3등분 하기 때문에 36, 36, 36. 여기도 36, 여기 36, 36. 이런 느낌이라 이게 이등변이 돼서 이변 길이만 이렇게 서로 같아져요. 그 이변 길이가 6이면 얘가 6이면 여기도 6이죠. 그럼 여기도 6이 돼요. 이렇게 되는 삼각형. 그래서 하늘색 삼각형과 노란색 삼각형이 뭐가 성립하냐면 닮음이 성립해요. 각도가 36, 72, 72. 얘도 36, 72, 72가 만들어지는 이등변 삼각형으로 닮음이 성립하거든요. 두 삼각형을 이렇게 좀 끄집어내서 조그만 거 하나 여기를 x, 나머지 면 여기 6, 여기 6 이렇게 되는 거고 큰 삼각형은 여기가 6이죠. 그 한 변 길이 여기가 x 플러스 6이에요. 이해됐어요? 그 둘은 닮은 동이기 때문에 이제 비례가 성립하죠. 6대 x 플러스 6은 x 대 6. 이 비율이 성립해요. 왼쪽, 왼쪽, 아래쪽, 아래쪽. 곱하면 x제곱 플러스 6x. 그게 36. 넘어오면 마이너스 36. 인수분해가 되는 듯 보이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집어넣어야 돼요. x는 a분의 1분의 생략, 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그 반의 제곱, 9, 마이너스 ac. 그래서 9 더하면 4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 따라서 변의 길이 x는 이게 음수면 변의 길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x의 변 길이는 마이너스 3 플러스 3 루트 5. 이게 저기는 전부 BP의 길이가 됩니다. 여전히 나한테는 좋은 기운이 뿜어지고 있어요. 누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 않니? 바깥에서? 뭐 발자국 소리는 아닌데 이렇게 약간 미세하게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난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좋은 거라니까. 네. 자, x에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값. 실근 갖는 조건이 뭐예요? 일단 2차 방정식이라 이건 좀 주의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k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아니라는 것. 이거 신경 쓰고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k값은 뿔마 루트 2, 뿔마 루트 4, 2가 아닙니다. 라는 뜻이고, 두 번째, 실근 갖는 조건이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죠.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같으면 중근이니까. 근데 이게 짝수니까 짝수의 판별식. 이거 써봅시다. 반의 마이너스 2k 플러스 2. 그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럼 뭐 얘를 제곱하면 4가 나오죠? 근데 여기도 4가 있잖아요. 4는 이렇게 약분하고 지운다고 칩시다. 그럼 얘를 제곱한 거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그다음 마이너스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지워지고 4k가 마이너스 8.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인데 자 이제 봐야 될 게 k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안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2 안 되고요. 여기 어딘가에 2가 있을 텐데 2가 안 됩니다. 그럼 답은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1을 빼고 쭉 가는데 2 되기 전까지 가겠죠. 2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다시 2부터 시작해서 쭉 전부 다. 여기가 답이에요. 이 답을 쓰는 방식은 부등식으로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는 2보다 작다. 또는 그게 아니면 이쪽도 저 답을 만족한다.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네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 갖는다. 자,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거의 뭐 매년마다 시험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문제인데, 읽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죠. 실수 k 값에 관계없이라고 하면 왠지 항등식 혹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 절대 부등식 이런 느낌인데, 중근을 갖는다. 그럼 또 판별식 써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항등식의 개념이고 얘는 판별식이 0이다의 개념인데, 두 개 중에 뭘 먼저 써야 됩니까? 둘 다 동시에 쓸 수는 없을 테니까 식을 둘 중에 먼저 하나 뭔가를 써야 될 텐데, 얘가 1번, 얘가 2번이라고 예전에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유는 판별식이라는 것 자체가 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가잖아요. 물론 짝수의 판별식은 뭐 4로 나눈 거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이 ABC가 뭐냐면 2차 함계수 A 값은 1, 1차 함계수 B 값은 A-2K, 상수항 C는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B. 자, 이렇게 ABC가 딱 고정되어 있는 값인데, 이거를 판별식을 먼저 안 풀고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을 풀면 이렇게 보이겠죠. K가 있는 것, 그 다음에 K가 없는 것,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는 아까 우리가 정해놨던 요 ABC라는 구조가 1, A-2K,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B라는 게 이렇게 분배되다가 K로 다시 해쳐 모여 하다 보면 이 모양은 온데간데 없어지겠죠. 그렇지? 이 모양대로 개수가 남아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K에 대한 형태는 남아있을 테니까. 그럼 이걸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황상 뒷거 판별식을 먼저 써주고 ABC를 써먹게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 안에서 아마 K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면 걔를 이제 항등식 개념 풀면 된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1번 판별식 B제곱 A-2K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1 생략 C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B 0 분배 A제곱 마이너스 4AK 플러스 4K제곱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24K 마이너스 4B 이랑 그냥 지워져요. 이렇게 지워지고, 그 다음 아까 말한 것처럼 K에 대한 항등식을 푸는 거니까 두 번째 K가 있는 것과 K가 없는 것을 모읍니다. K 있는 것, K 없는 것. 그럼 K 있는 것 여기 마이너스 4A, 여기 마이너스 24. 그다음에 K가 없는 거 다 이쪽에 넣으면 되죠. A제곱 마이너스 4B. 그 얘가 0이 되는 것 찾아야 돼요. K 값에 관계없이 늘 참여되려면 얘가 0.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6. 여기다 집어넣어요. 36 마이너스 4B가 0. B는 9.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을까요? 네.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로 했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먼저 이 분수식을 보니까 보통은 분수가 나오면 통분, 약분 아니면 통분이죠. 일반적으로는 약분이 먼저고 그 다음 통분이 나중인데, 이건 약분이 안 되네요. 그럼 통분. 알파 베타로 통분하겠죠? 그럼 얘는 알파 곱하고 알파 곱하면 알파 세제곱. 얘는 알파 베타를 통분하려면 베타를 곱해야 되니까 플러스 베타 세제곱.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저게 필요한 거죠. 근과 계수의 관계.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3. 두근의 곱 A분의 C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분모는 마이너스 1이 됐고 남은 거는
분자를 얘네들을 써먹게끔 이 식을 변환해야 되는데 곱셈공식 변형이네요. 3차 더하기 3차는 3차 떼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3 내려오고 앞뒤 한 곱해주고 앞에 있는 가로 다시 한번 써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 대입 다시 분모 마이너스 1 분자는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3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 그래서 36인가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방정식의 근이 4개나 된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하는데 얘는 모양이 이렇게 약간 돼지꼬리처럼 생겼죠? 이쁘게 잘 안 돼요, 사실. 하다 보면. 뭐 선생님 이렇게 대충 쓰는데 델타라고 합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근데 고등교과는 보통 저 델타 값이 거의 뭐 근을 나타내는 그 그리스 소문자 중에 델타가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럼 근이 5개씩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보통 근은 2개일 때는 알파, 베타, 3개일 때는 알파, 베타, 감마, 4개일 때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4개짜리부터는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5개 되면 이제 이렇게 쓰는 거고. 이 문제 델타라는 기호까지 썼는데 근이 총 4개가 된답니다. 근데 그 4개의 근의 역수합을 구하는 문제. 역수합. 예전에 우리가 뭐 배울 때 뭐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요. 이 근이 알파와 베타. 근데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려면 이게 개수를 거꾸로 쓰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쓰면 답을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게 아니고 그 역수의 근의 합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과는 좀 거리가 있죠. 어떻게 할 걸 고민해야 되는데 일단 절대값부터 먼저 봐야 돼요. 절대값이 2인 숫자가 하나인가? 아니더란 얘기죠. 절대값 풀고 나면 x제곱 플러스 6x라는 저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가 2일 수도 있고 아니면 x제곱 플러스 6x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항시키게 되면 이거를 만족하는 근이 있고 얘를 만족하는 근이 있는데 각각 몇 개씩? 2개씩 총 4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그 4개 중에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2개 근을 그냥 내가 임의로 알파와 베타라고 했다고 칩시다. 선생님 이게 얘가 알파 베타 아니고 알파 감마일 수도 있지 않나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덧셈 할 거 아니에요? 덧셈이라면 굳이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든 알파 감마든 베타 델타든 근이 얘네 둘이 알파 베타를 갖는지 아니면 다른 근을 갖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다 합칠 거니까. 그럼 나머지 얘네 둘을 얘가 감마와 델타라는 근을 갖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뭐 별거 없죠. 여기서는 두 근의 합을 정리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6. 두 근의 곱도 정리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근의 합, 감마와 델타를 곱하면 덧셈하면 마이너스 6. 감마와 델타를 곱셈하면 2 이렇게 되겠죠. 자, 남은 건 뭐냐면 이거. 요 분수식을 두 개 짝 지어요. 그러니까 쌍이 되는 근이 있죠. 알파와 베타 이렇게 쌍으로 묶이는 것도 감마와 델타 이런 식으로. 저 분수 두 개를 통분하는 겁니다.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뒷거는 감마와 델타의 분의 감마 플러스 델타 이렇게 되겠죠. 갖다 끼우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6 0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문제랑 별개로 만약 문제를 좀 바꾸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다른 문제로 저기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4개인데 저 중에서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시오. 뭐 곱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건가? 이걸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냐면 여기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모두 실수일 수도 있지만 이 중에 두 개는 실수이지만 두 개는 허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넷 다 허수일 수도 있어요. 그걸 뭐 보고 판단하냐면 이걸 보고 판단해요. 여기 있는 값은 판별식 0보다 크겠네요. 여기 있는 값은 얘도 판별식 0보다 크겠네요. 판별식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죠. 그럼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6, 여기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6. 그럼 모든 실근의 합은 12 이렇게 됩니다. 모든 실근의 곱은 얘네들이 곱한 게 마이너스 2. 근데 여기 두 개 근을 곱한 거는 플러스 2. 그럼 모든 걸 다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근데 만약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오고 이게 여기가 12 이렇게 붙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12.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 플러스 12는 식으로 붙으면 얘는 판별식 0보다 큰 게 맞는데 얘는 판별식 0보다 작아져요. 그럼 여기는 알파 베타는 실근인데 여기 있는 감마와 델타는 허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 모든 실근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걸 다 더하는 게 아니고 여기만 답이에요. 마이너스 6.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시오 그러면 얘만 답이에요.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이 실자가 붙은지 안 붙은지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그때 모든 근의 합이니까 실근하고 구분 없이 다 더하면 되는데 모든 실근의 합 그러면 이제 이건 답이 안 맞는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문제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다음 2차 방정식 두 근을 알파, 베타 저걸 구하랍니다. 근데 이건 뭘 보고 눈치채야 되냐면 이게 2차라는 걸 보고 눈치채야 돼요. 보통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되면 근거 계수 관계를 써먹긴 하겠죠. 일단 얘도 필요는 할 것 같으니까 구해는 놓을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1, 알파, 베타의 값은 5. 이렇게 됐는데 저런 모양이 나와야 되지만 얘는 2차가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얘네를 대입까지 해야 됩니다.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일단 써놓을까요? 플러스 5는 0. 그 다음에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5는 0.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식에 집어넣어요. 뭘 집어넣어요?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5 있죠. 이렇게 알파 제곱 플러스 5. 얘는 뭐랑 같으냐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알파랑 같아요. 그럼 여기 있는 식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알파로 바뀌죠. 분모가.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뭐 알파 베타의 차이점이 내용은 똑같을 테니까. 베타 제곱 플러스 5 여기 베타 제곱 플러스 5 얘는 뭐랑 같으냐면 이게 넘어간 마이너스 베타랑 같죠. 잘못 썼다. 3알파요.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3베타. 그럼 분모만 정리해보면 2알파 분의 베타 2베타 분의 알파 이걸 구하라는 얘기네. 그럼 통분하겠죠? 2알파 베타로. 그럼 얘는 베타 곱해주고 베타 곱해주고 알파 곱해주고 알파 곱해주면 분자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그 다음에 곱셈 공식 2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숫자 대입. 알파 베타가 5, 10분의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2 곱하기 5, 마이너스 10분의 9. 이렇게 답이 됩니다. 이거 맞죠? 네. 2차 방정식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것도 아마 대입하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입한 식 차수가 높으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0. 베타는 어차피 알파만 되면 식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뭐 베타 가지고 알파 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두근의 합 1, 두근의 곱 마이너스 1 이렇게 3개 좀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저 안에 있는 식을 보니까
이게 좀 눈에 보이면 좋은데 이게 좀 보이면 쉽거든요. 근데 안 보이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 보여서 식이. 저 A 하나만 빼고 여기는 뒤에 있는 식에서 알파인가요? 네, 알파 하나를 빼고 뒤에 있는 식에서 알파 제곱을 바깥으로 빼냅니다. 그리고 차수별로 써봐요. 알파 제곱, 여기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D가 완전 제곱식이에요. 얘가 루트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에 이거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근데 알파 마이너스 1을 지금 당장 구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알파 마이너스 1 여기서 이거를 여기 서 있죠. 여기서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제곱을 써도 괜찮죠. 왜 저렇게 썼냐면 알파 이걸 분배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있어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1것 같아요. 맞나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가 루트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식을 다시 이렇게 고쳐 쓰게 되면 앞쪽에는 루트 알파 플러스 1이 되고 플러스 뒤쪽은 루트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래도 아직은 모양이 안 예뻐요. 이거 뭐 어떻게 할 루트가 있는 거에 덧셈을 하긴 좀 어렵잖아요. 근데 다시 여기서 요 식에서 다시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를 우변으로 넘기면 알파 제곱은 알파 플러스 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루트 알파 제곱이 돼요. 얘는 루트 베타 제곱이 되고. 괜찮아요? 네. 근데 여기 조심할 게 제곱 루트 지어지고 알파가 나오는데 이게 양인지 음인지 따라서 부호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총 어떻게 보면 네 가지 꼴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파 플러스 둘 다 알파 베타 모두 양수이면 알파 플러스 베타로 나올 수도 있고 알파는 0인데 베타 음이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알파 음이고 베타 0이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둘 다 음이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어떤 거냐는 거지. 근데 그거는 이거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네. 이거를 이렇게 바꾸지 말고 이렇게 바꿔서 해도 바꿔서 돼요. 바꾸고 아까처럼 부호 4개를 맞춰 쓰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치기 너무 불편해지니까 얘를 그냥 구하는 걸로 할게요. 이거를 구하는 방식.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루트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거죠. 이거를 알고 싶은데 이걸 제곱한 걸 구해봐요. 얘는 곱셈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제곱한 식은 두 개를 각각 제곱한 식. 알파 플러스 이거의 제곱이죠. 근데 이건 이거 전체를 제곱하는 거라 안에서 제곱하는 게 아니고 루트 전체를 제곱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나? 그냥 나오겠죠, 이렇게. 알파 플러스 1. 이거 제곱. 얘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됐나요? 그러니까 왜 곱셈 공식이잖아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ab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루트를 가지고 있는데 루트 전체를 제곱하면 안에 있는 게 양인지 음인지 관계없이 무조건 안에 있는 게 답이라고 했죠. 이해돼? 이거를 밑에 거를 여기는 루트 알파 플러스 1을 그냥 a라고 치환해 더 치면 돼요. 루트 베타 플러스 1을 b라고 치환한 거고. 그럼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우리가 배웠던 공식은 물론 이렇게 쓰죠. 순서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쓰는데 이게 앞쪽에서 우리가 루트 x의 제곱은 답이 두 개예요. x 마이너스 x. x가 양이면 위 거, 음이면 마이너스 x 거. 마이너스 x. 근데 이거는 이게 양이든 음이든 답이 무조건 x라고 했죠. 안에 있는 게 답이 거예요. 양이면 양이 답이고 음이면 음이 답이고. 근데 얘는 a 전체를 제곱한 거라 안에를 제곱한 게 아니고 1억
이렇게 전체를 제곱한 거라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지금 그 설명한 겁니다. 이 전체를 제곱하면 안에 있는 게 나오고 이 전체를 제곱하면 안에 있는 게 나오고 대신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얘랑 얘랑 곱이죠. 이렇게 알파 플러스 1 루트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근데 여기 할 때도 그랬잖아요. 배운 거. 루트 x와 루트 y를 곱할 때 이게 루트 xy가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xy가 될 때도 있었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xy 될 때는 둘 다 음일 때 아니에요? 안에 있는 게 둘 다 음일 때. 근데 여기서 보면 알파와 베타의 곱이 음수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라는 뜻은 둘의 부가 반대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은근히 양근의 절대값이 은근보다 크고 1만큼 크고. 그러니까 결론 두 근의 부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랑 부가 다르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묶는 둘 다 음수일 때는 바깥에 마이너스가 나오지만 둘 다 음수가 아니면 그냥 묶는 거죠. 얘도 그냥 묶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묶어요. 루트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인데 이걸 분배하게 되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됐나요?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였죠 아까? 1이었죠. 얘네들이 더한 게 1이에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3 더하기 얘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1 그럼 얘네들이 지워지죠. 2가 남네 이렇게. 얘는 5가 됐고 제곱해서 5가 된 거니까 루트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베타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5인데 네.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돼야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제곱해서 이게 된 거니까. 근데 이 숫자 루트 앞에 둘 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플러스만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루트 플러스 루트 플러스니까 당연히 플러스 루트가 나오겠죠. 그 정답은 루트 5가 된다. 이렇게 되는 문제고 아까처럼 풀어도 되긴 돼요. 이렇게 안 풀고 아까처럼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설명해 보니까 이 풀이가 더 헷갈리나? 이해했어요? 왜 그런 거냐고? 왜 그런 거냐고? 루트 안에서 이렇게 제곱할 때 있죠. 얘랑 얘는 둘 다 루트 4를 말하거든요. 근데 루트 4는 2가 답이죠. 답을 2로 쓰고 얘도 답을 2로 쓴 거예요. 원래 답은 2니까. 근데 규칙상 이걸 매번 이렇게 계산을 해서 답을 끌기는 좀 시간이 걸려서 빨리빨리 계산하는 방식이 제곱 루트 지워지고 남아있는 수가 양수이면 그 양수가 답인 거고 제곱 루트 지워지고 남아있는 수가 만약 음수면 답이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음수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 개념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루트 2를 제곱한 거랑 루트 마이너스 2를 제곱한 거는 답이 얘는 그냥 2고 얘는 답이 마이너스 2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루트 안에서 제곱한 게 아니고 루트를 전체 제곱할 때는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이건 뭐 어려울 게 없어요. 루트 2와 루트 1을 곱한 거죠. 루트 4가 되니까 답은 2예요. 근데 얘인데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방식은 루트 마이너스 2를 루트 2i로 바꾸죠. 걔를 제곱한 거기 때문에 루트 1을 제곱하면 2가 되고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서 답은 마이너스 2가 돼요. 루트 안에 음을 제곱하게 되면 루트 안에 있는 음을 전체 루트를 끼고 위에서 제곱하게 되면 안에 있는 게 양이면 양이 답이고 안에 있는 게 음이면 그냥 그 음이 답이라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됩니다.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제곱이니까 똑같은 루트 마이너스를 두 번 곱한 거죠. 그럼 루트 음과 루트 음을 곱하면 이렇게 배우지 않나요? 루트 음과 루트 음을 곱하시오. 안에 있는 두 개를 직접 곱하긴 하되 바깥에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건 배웠던 거잖아요. 루트 곱하기 루트 음은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럼 얘는 마이너스 루트 4.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잘 기억해야 돼요. 루트 a의 제곱은 답이 2개. 근데 루트 a의 전체 제곱은 답이 무조건 양이든 음이든 a가 답. 이렇게.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제곱 베타, 알파 베타 제곱일 때 자, 구하라는 문제인데 일단 처음에는 이거부터 알파 플러스 베타는 A, 알파 베타는 B. 밑에 있는 식은 얘네들이 근이죠. 그럼 저 두 근의 합 알파 제곱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제곱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마이너스 A분의 B, 저 마이너스가 없어지면서 3A 마이너스 4. 두 근의 곱, 얘랑 얘랑 곱하는 겁니다. 그럼 저걸 곱하게 되면 알파가 3번, 베타가 3번이죠. 그럼 A분의 C, 여기 다 C예요. 마이너스 B 플러스 E. 이렇게 되겠죠. 자,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위에 있는 식은 알파, 베타로 묶여요.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3A 마이너스 4. 밑에 있는 식은 알파, 베타의 전체 세제곱이죠. 그게 마이너스 B 플러스 E예요. 여기다 하나씩 대입해요. 얘가 A, 얘가 B죠. A, B는 3A 마이너스 4. 얘는 B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B 플러스 E.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풀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단원이 2차 방정식이잖아. 이 식을 풀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식은 이게 실수값이잖아요. 3차 방정식은 아직 3차 방정식을 우리가 이쪽 단원에서 안 배우긴 했는데 약간 문제가 약간 어거진 것 같은데 이거는 단원이 아직 안 배웠는데 문제가 잘못 출제된 것 같아요. 약간은 포인트가 3차 방정식은 근이 실근이 한 개죠. 보통 실근이 한 개, 아니 뭐 꼭 그런 건 이게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네요. 실근이 3개일 수도 있긴 있죠. 근데 보통 지금 실수 B값 원하잖아. 근데 이 B에 뭐 집어넣으면 딱 2가 돼요. 그죠? 딱 이렇죠. 아마 이런 약간 직관적 이해를 좀 하라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넘겨서 뭐 해야 되냐면 조립제법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B 세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 0. 여기 1, 0, 1, 마이너스 2. 1가죠. 조립제법.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식이 B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제곱 플러스 B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실근이 아니잖아요. 0이 될 수 있지만 이건 실근이 아닌 허근일 테니까 실근은 여기서 나온다라는 건데 이렇게 풀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사실 B가 1임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직관적 이해를 좀 하고 풀어라 라는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어거진데 근데 그죠? 너무 어거진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A, B가 1이면 B1을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서 A값 구하는 거죠. 넘어가면 2A가 그죠? B가 1이니까 2A가 4 그래서 A값은 2. 둘을 제곱해 더하면 5가 정답이다 라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2와 알파이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2, 마이너스 2와 베타. 그렇죠. 너무 크네요. 자,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다음과 같답니다. 그래서 PQ 값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써봐야 되겠죠 얘도. 알파 플러스 여기는 두 근의 합 2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두 근의 곱 2알파 마이너스 P. 밑에 건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 플러스 베타 B 마이너스 9 두 근의 곱 마이너스 2 베타 A 플러스 4. 이렇게 4개씩을 가지고 정리하는 뜻인 것 같아요. 대입을 일반적으로 좀 해봐야 되겠죠. 밑에 있는 식과 위에 있는 식을 잘 연결시켜서 대입을 해야 될 문제인데 여기 이 식을 A로 정리하게 되면 넘기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 여기 B는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될 테고 여기 있는 B는 7 플러스 베타 여기는 A는 넘기면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4. 그래서 이게 짝을 짓는 거죠. 얘랑 얘랑이 서로
같은 식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4가 서로 같고 얘랑 서로 같은 식. 그 마이너스 2알파가 7 플러스 베타는 같고 이걸 좀만 더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이항을 시켜보면 알파 마이너스 2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얘도 이렇게 이항을 시켜보면 2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위에다가 2를 곱한다면 2알파 마이너스 4베타는 마이너스 2 2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7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5베타 5 베타는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얘는 플러스 2가 되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3. 지금은 이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또 만들어야 되죠. 그럼 2차 방정식 작성하는 방식이 있었잖아요. 아니면 근과 계수관계를 써도 되고. 어떻게 쓰냐면 두근의 합. 이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 알파와 베타인데 두근의 합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마이너스 4. 걔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P랑 같은 거로 P 값은 4가 되고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두근의 곱 Q P 값 4 Q 값 3 네,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근 두 개 나오면 이렇게 직접 작성하는 거잖아요. x제곱 두근을 더한 값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부호반대 플러스 4x 두근의 곱이 상수항 플러스 3 얘가 P값 얘가 Q값 이렇게 구해지기도 하겠죠. 그러면 자 다음 2차 방정식 근을 구하는데 근의 공식을 잘못 적용해서 두 근 마이너스 6과 2를 얻었답니다. 이때 2차 방정식 원래 2차 방정식 근을 구하는 문제인데 잘못 적용했죠. 뭘 잘못 적용했냐면 이 친구는 뭐 엉망이네요. 여기 2 빠지고 이 마이너스 빠지고 4 빠지고 뭐 엄청 엉망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 잘못된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두룩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뭐 하나 고친다고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잘못 봤지만 얘네 근 두 개를 a-b 플러스 루트 b제곱 플러스 ac라고 근을 하나 구했고 나머지 한 근은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플러스 ac로 근을 구한 거예요. 그럼 만약 얘네 둘의 근을 합치라면 얘네 둘을 더하다 보면 분모는 a로 통분돼 있고 분자는 이 플러스 루트랑 마이너스 2가 지워지면서 이게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잘못 봤지만 어쨌든 이 근이 둘 중에 하나 이게 예를 들어 뭐 이게 2였어. 예를 들어요. 이게 2라면 얘는 마이너스 6 뭐 이렇다는 얘기죠. 그럼 두 근을 더한 값은 얘인데 실제로 얘네 두 근을 더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나겠죠. 양변에 a를 곱해서 이게 정리하다 보면 b는 2a랑 같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두 근의 곱을 계산할 때는 얘랑 얘랑 곱하는 건데 뭐 복잡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분모끼리 곱하면 a제곱이 되고 분자끼리 곱하면 이게 합차가 돼요. 같고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 거 제곱 b제곱 마이너스 뒤 거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고 안에 게 다 나오죠. b제곱 플러스 ac가 음수 깔고 나와요. 이렇게. 그럼 a제곱분의 이게 얘랑 얘랑 지워지고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와서 약분하면 a분의 마이너스 c가 되죠. 근데 두 근을 곱한 값이 얼마냐면 얘네들 곱하면 마이너스 10이잖아요. 그러므로 c는 12a랑 같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원래 2차 방정식은 ax 제곱 플러스 bx b자리 대신에 2ax 플러스 c자리 대신에 플러스 12a 2차 방정식이라 a는 0이 아니겠죠. a를 약분시켜요 이렇게. 그럼 남은 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2는 0이 되고 이 방정식 근을 구하는 거니까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근의 공식 a분의 생략 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이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 곱하기 c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1이니까 11i 이렇게 해서 근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다음 방정식에 대해서 f알파 f베타가 마이너스 1일 때 저걸 구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이런 거죠. f알파
마이너스 1, F 베타도 마이너스 1. 이항을 해봐요. F 알파 플러스 1은 0, F 베타 플러스 1도 0. 근데 F 알파가 F라는 식이 2차식이죠. 그럼 여기 F 요 좌변에 있는 이만큼을 좌변에 있는 요만큼을 내가 일반화 시켜서 fx 플러스 1 이렇게 바꿔버린다면 이랬나요? 일반화 시킨 겁니다. 그냥 알파, 베타 자리에 그냥 x라고 쓴 거예요. 일반화. 그럼 이 fx 플러스 1도 몇 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이죠. 2차에다 상수해도 어차피 2차니까. 그리고 얘는 x제곱의 개수가 1이죠. 원래 fx가 이건데 거기다가 뭐 1 더해봐야 2차항 개수가 바뀌진 않으니까. 그리고 얘는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요 식이 나와요. x에다 베타를 집어넣으면 요 식이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이 x에다 알파 베타를 집어넣으면 이 식이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x의 제곱계수가 1이면서 근을 알파와 베타로 갖죠. 그러니까 이걸 모으는 거예요. 제곱의 개수가 1이면서 근을 알파로 베타로 갖는 2차 방정식이란 뜻이에요. 괜찮나요? 네. 자, 그렇다면 남은 거는 여기다가 이거는 뭐 근데 여기다 그냥 fx에다가 저걸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좌변식 fx 플러스 1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에다가 1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 이게 는 0인 거죠. 요 식이 이 식이에요. 근데 그럼 이 식이 누구냐면 이거잖아요. 얘를 만족하는 근이 누구라고 말한 거냐면 알파와 베타라고 말한 거네요.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가 돼서 저걸 통분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 두 개 분모를 곱한 거분에 베타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분배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얘 분배하고 얘 분배하면 알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다 써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숫자 대입해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분자는 얘 4 여기 플러스 10 마이너스 2 그러면 12가 남나요? 약분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